학교 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역사 17차 시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선생님이랑 역사 시간에 얼굴도 보고 수업도 같이 했었는데, 이제 17차 시, 18차 시는 원격 수업으로 진도를 나가려고 해요.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원격 수업은 우리 집필평가의 시험 범위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첫 화면에 떠 있는 요 지도는 우리 교과서 말고 역사 부도에 나와 있는 4세기 고구려 최고 전성기 당시의 사진이에요. 친구들이 선생님 역사 부도는 안 봐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선생님이 오늘 특별히 한번 역사 부도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가 딱 나와 있으면 이렇게 숫자가 4세기라고 쓰여 있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 지도가 몇 세기인지 지도만 보고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어떤 유역을 유심히 쳐다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여기 한성이라고 써있는 한강 유역입니다. 이 한강 유역을 어느 나라가 지금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초록색 영토를 가진 백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는 4세기 백제 최고 전성기였던 근초고왕 당시의 백제의 지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구려의 영토, 그 다음에 신라의 영토,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가야의 영토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4세기를 봤으니 5세기도 역시 같이 봐야겠죠. 이 지도는 5세기 최고 전성기는 어느 나라? 그렇죠. 여기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 바로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4세기 말에서 5세기 를 다스렸던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한강 유역을 차지했던 장수왕까지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수업하면서 같이 학습했었죠. 5세기 고구려 최고 전성기 당시에 백제는 한강 유역을 빼앗기고 여기 웅진 남쪽에 있는 공주로 천도하게 됩니다. 자, 5세기 지도 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6세기. 자, 한강 유역 어느 나라가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한강유역 바로 우리의 신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함경도 해안지방, 그리고 남쪽에 있는 금관가야, 대가야까지 복속하면서 6세기 신라 최고 전성기를 진흥왕 때 만들게 됩니다. 요게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처음으로 배웠던 역사 수업.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들의 업적을 정비하면서 한강유역을 차지했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들에 대해서 정리해봤었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수업에서는 우리 두 번째 수업에서는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와 전쟁을 벌였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반은 얘들아 사실 수업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요거 고구려랑 수나라 당나라 싸웠던 얘기를 학교에서 선생님이 충분히 학교에서 수업 시간이 없어서 배우지 못한 반도 있습니다. 막 우리 진단평가 보고 표준화 검사 보고 막 이러느라 수업이 빠진 반이 있거든. 또 짝수반, 홀수반 진도도 다르기도 했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요거 수나라 당나라 전쟁은 우리 역사 15차시 내용이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학교에 오면 다시 요 내용 복습해 드립니다. 자,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와 싸워서 누가 이겼습니까? 고구려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구려가 이겼지만 이 수나라 당나라가 신라와 손을 잡고 그 나당연합이라고 하는데요. 당나라가 신라랑 손을 잡고 백제 그리고 고구려를 멸망시킨 이야기도 한 차시 학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나당연합이 나당전쟁을 통해서 신라랑 당나라랑 이제 두 국가가 서로 싸워요. 그래서 신라의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자, 사실 이 내용까지가 우리 선생님이 학교에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내용인데요. 반마다 차시가 조금씩 달라서 어떤 짝수홀수도 다르기도 하고 어떤 반은 요 원격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학교에 와서 요 내용을 다시 한번 배우기도 할 거고요. 어떤 반은 이미 배운 반도 있고요. 괜찮고요. 어차피 우리 역사 15차시 강의에 이 내용이 모두 다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요거 EBS 강의인데요.
수업을 안 들었지만 미리 궁금한 친구들은 요 15차시 강의 한 번 더 들으면서 우리 지필평가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걱정할 필요 없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꼭 집어주도록 할 테니까 우리는 오늘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바로 삼국통일한 신라. 이 신라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냥 신라라고 부르지 않고 통일신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이 통일한 신라, 통일신라는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고 어떤 왕들이 등장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통일신라에 대해서 배우기 앞서 우리는 신라 시대에 존재했던 독특한 제도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내용 배우기 전에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오프라인에서 배웠던 내용들인데요. 이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와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와 전쟁하는 이야기. 수나라와에서 기억할 전쟁은 살수대첩. 그리고 이 지도를 통해서 6세기 말에 동아시아 정세가 어땠는지 배웠고 혹은 안 배운 바는 앞으로 배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나라랑도 한번 싸워야 되죠. 당나라가 침략하자 고구려가 안시성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략을 잘 막아냈던 고구려는요. 나당연합군,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한 군대에 의해서 먼저 백제가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고구려도 멸망하게 됩니다. 부흥운동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당전쟁에서 나당연합에서 고구려, 백제 다 멸망시킨 신라와 당나라는 서로 이제 싸우기 시작하죠.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먹으려는 야욕을 부렸기 때문인데요. 결국 신라는 당나라와 맞서 싸운 결과 매수성 기벌프 전투에서 승리해서 신라가 삼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합니다. 이거 교과서 몇 쪽이니? 교과서 몇 쪽이냐면 83쪽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83쪽입니다. 이 내용까지는 아직 안 배운 반들이 더 많을 텐데요. 괜찮습니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구나. 여기서 말하는 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세 개의 삼국을 신라가 최종적으로 통일했구나. 그 통일하는 과정에서 당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나라와 전쟁을 통해서 통일했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와서 오늘 배울 내용 바로 교과서 85쪽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교과서 85쪽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통일신라의 발전과 문화 파트이고요. 수업 잘 들어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배울 부분과 배우지 않을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배우지 않을 부분은 당연히 중간고사에 빠지는 부분이겠죠. 중간고사가 아니라 1학기 지필평가, 기말고사 때 빠지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큰 글씨, 큰 제목들 그리고 학습 목표 먼저 보고 갈게요. 여기 교과서 85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첫째 학습 목표, 통일신라에서 강력한 왕권이 확립되는 과정을 말할 수 있다. 통일신라는 앞서서 봤던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왕권이 확립되는구나. 둘째, 통일신라의 통치체제와 대외관계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 통치체제까지 함께 배울 겁니다. 뒤에 나오는 대외관계는 학습하지 않을 거고요. 맨 아래 나오는 통일신라 불교 문화의 발전 모습, 문화 파트도 배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라에서 강력한 왕권이 확립된 것, 그리고 통치체제, 신라에는 어떤 통치체제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됩니다. 자, 이런 학습 목표를 가지고 이제 학습할 텐데요. 그 전에 신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미 원격 학습에서 배웠었는데요. 신라에는 신라 사회를 이해하는 독특한 두 가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교과서 58쪽인데요. 굳이 참고하지 않고 선생님 이야기만 들어도 괜찮습니다. 신라 사회는 첫째로 화백회의라는 화백회의, 귀족들이 모인 회의 기구가 있었습니다.
귀족들이 화백회의에서 모여서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정책에 대해서 또는 전쟁할지 아니면 화평할지 평화를 맺을지에 대해서 귀족들이 모두 모여서 회의의 의사를 결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생각해봐.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입장에서는 이 화백회의가 강한 게 좋을까 약한 게 좋을까? 그렇지. 중앙집권국가. 권력이 왕에게 모여야 되는데 이 화백회의는 자신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모임으로써 왕의 권력을 약화시켰겠지. 그래서 귀족들이 모인 화백회의는 왕을 견제하는, 왕권을 약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 통일신라가 되면서 이 화백회의의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왕의 권력이 더 강해졌기 때문이지. 우리 학습지를 통해서도 언뜻 학습했는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떤 국가를 향해 가고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바로 중앙 집권 국가입니다. 나라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권력이 더 중앙, 즉 왕에게 집중되는 국가로서 성장하게 되는데요. 통일신라는 이전에 있었던 신라보다 훨씬 더 왕의 권력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던 화백회의의 기능은 약화되고 왕권이 더욱더 강화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화백회의였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골품제입니다. 언뜻 기억나죠? 골품제. 골품제는 골제와 품제로 신라 귀족들의 신분을 나눈 건데요. 골제에는 성골, 그리고 진골이 있었고 품제에는 육두품부터 시작해서 일두품까지 경주에 사는 신라 귀족들의 신분을 나눈 것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 골품제 안에서 얘들아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은 딱 하나였다? 그렇죠. 바로 제일 높았던 성골이었습니다. 진골은 높은 귀족들이었어. 높은 귀족들. 저 화백회의에 들어가는 귀족들 있잖아. 그런 귀족들이 바로 요 진골들이었던 거야. 물론 성골도 들어가지만. 그리고 육두품은 이 진골이 갖는 어떤 관직이나 진골이 갖는 어떤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없었다 이야기했었죠. 아무리 육두품이 똑똑해도 진출할 수 없는 관직이 있었고 막 집의 평수나 가질 수 있는 재산의 소유도 제한이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를 들면 육두품이라고 생각해봐 얘들아. 그러면 당연히 진골이 갖고 있는 경제력과 진골이 가질 수 있는 권력이 엄청나게 탐났겠다. 그치? 자, 오늘은 요 신라의 요런 모습을 갖추었던 골품제가 통일신라가 되면서 많이 변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왕은 원래 성골만 될 수 있었는데 이제 이 성골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고 최초로 진골 출신의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 엄청난 변화다. 그치 얘들아? 진골이 이제 왕이 됐다에 이게 바로 통일신라 때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진골은 다른 진골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진골 아래에 있는 새로운 신분을 막 등용해서 열심히 국가의 일을 시키는데 누구였을까? 바로 육두품입니다. 왕과 육두품이 힘을 합쳐서 진골을 견제하고 중앙 집권 국가를 이루어가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울 통일신라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교과서 58쪽 교과서 같이 읽어가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8쪽 다들 펼쳐주시고요. 형광펜, 볼펜 가지고 오세요.